그 제가 바로 지난주였나요? 그 4대강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는 어찌 하다 보니까 5분 했어요. 5분 그 토론을. 그래서 아주 참 힘들었는데 15분 맞습니까? 예. 좋군요. 또 소개받은 이현 변호사입니다. 그 옆에 계신 우리 강기현 우리 이제 교수님처럼 저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2년 정도 하다가 사퇴 거부했어요. 사퇴 거부하고 결국 그 자르면 잘라라라고 했더니 정말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해임 당했습니다. 그 적폐기관장으로 주홍 글씨처럼 달고 다니다가 요즘에는 그 굉장히 환영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많이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의 한수 그 유튜브에 매주 이제 출연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김원봉 그리고 이제 역사전쟁이라고 해서 거기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 굉장히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던 이제 내용이라 그리고 그다음에 뉴데일리에 그 제가 또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원고료 없어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원고료 없이 제가 지금 합니다. 다만 주제는 제가 이제 임의를 선정합니다. 그 점이 좀 다르죠. 그러나 뭐 돌이켜 보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2015년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 지상파 방송 많이 나갔어요. 열린 토론 같은 데도 자주 나가고요. 근데 지금 유튜브나 지상파 방송 부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전에 신문지상에 제가 칼럼 정기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 쓰라고 하는데 최근에 아마 그 그 국가수사본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문화일보에 잠 간만에 하나 기고한 게 있는데 안 불러줘요. 그 쓰라고 하는 연락도 없고. 그게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달리 얘기할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사실 오늘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신의 한수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뉴데일리에도 마찬가지로 칼럼 기고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거를 보고서 난리가 났죠. 국가원수모독죄 있지도 않은 거 그걸로 처벌하겠다고 하고요.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해찬 의원이 그 아마 초선으로 1988년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때 이제 그 폐지를 합니다. 폐지한 법이 바로 이 국가모독죄예요. 국가모독죄. 근데 국가모독죄로 처벌하겠다고 하니 참 황당하죠. 근데 개념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봐요. 그게 뭐였냐면 외신을 통해서 뭐 하는 그런 거니까 아마 그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신의 한수나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활동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그것도 외신의 일을 인용해서 한 얘기를 가지고 아니 이걸 무슨 국사범처럼 취급하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블룸버그 통신 기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매국을 한다 그랬잖아요. 청와대가. 그러고 나서 국가적인 망신당했어요. 외신 기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언론의 자유 좀 지켜달라고.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보고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나라가 이 꼴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적폐기관장으로 몰린 게 정말 힘들다고 해서 그냥 나 혼자 그냥 안위에 빠질 일은 아니겠다라고 해서 그 평소 저하고 친분이 많았죠. 그 아주 독립신문 할 때부터 저하고 여러 이제 일들을 같이 했었던 신혜식 대표한테 전화해서 내가 언제 가면 되냐라고 해서 이제 신의 한수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출연하고 그냥 막 그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법조인이라서 그런지 또 사고 치는 사람들이 또 이 법조인들 또는 법대 교수들이 많아서 그런지 법리적인 문제가 하루 걸러 하나씩 있어요. 하루 걸러 하나씩. 그러니 얘기 안 할 수 나가서 얘기 안 할 수 없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제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문을 잘 읽어 보시고요. 이제
그 제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를 해임했던 사람은 물론 청와대였겠지만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 박상기 장관이 최근에 뭘 했죠? 기자 없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정권의 언론관입니다. 기자 없는 기자회견. 그리고 또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구가한 적이 보장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데가 어디죠? 아마 중앙일보인가 그랬어요. 근데 중앙일보가 최근에 무슨 꼴을 당했습니까? 김정중 여사의 버킷리스트에 관한 칼럼을 썼다가 그렇죠? 아니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정정 보도 신청을 하면 되지. 나는 정정에 대한 정정 요청 발표인가요? 나 그거 보다 처음 봤어. 처음이에요. 아주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나는요, 꽤 남들보다도 오래전부터 언론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변호사로서. 그래서 언론과 관련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왔던 데에 제가 사건 관련된 게 꽤 돼요. 그런데 이런 정권 보지 못했어요. 이런 정권은요. 근데 다 아시는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도 제가 설명해야 그제서야 이해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이죠.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그간의 종북 좌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명예훼손 해당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관련하여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정희와 그 남편에 대한 이제 판결이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이제 피고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뉴데일리 대리인으로 거기에 참여했어요. 근데 그거 지금 한송심 진행 중이에요. 고등법원. 근데 그분들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네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에서 사실 인정을 하고 판단한 것도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 좀 이상한 사람들이 그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종북좌파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완화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보면 김원봉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서 차명진 전 의원이 뭐라 그랬죠? 빨갱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빨갱이는 사실은 마찬가지 이게 법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용어이긴 합니다. 근데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도 극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말이죠. 문재인 정부 쪽 사람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런 그림도 있었지만 참 엄청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참여했던 데가 미디어 발전위원회예요. 미디어 발전위원회에서 결국은 종편이 만들어졌죠. 그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법 해서 그 파동도 발생했고 그때 제가 맡았던 부분은 저는 뭐 종편 그쪽이 아니었고 인터넷 쪽이었어요. 사이버 모욕죄 왜 나왔죠? 최순실이 아니라 최진실이죠. 최진실 자살이 불러일으킨 악성 댓글에 관한 문제 때문에 당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입법을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이제 그 전자통신망법에 말하자면 모욕죄가 들어가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반대를 했어요. 지금의 여당 사람들이 아주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지박이 같은 그런 거 처벌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라 그랬어요. 왜 아니냐? 공적인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 가장 최고 지위 아닙니까?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 비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의견 표명,
그거는 굉장히 넓게 인정해야죠. 그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이거 말고 저희 자꾸 이게 최순실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제 그런 피해자를 없애기,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공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공격이라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함부로 욕설하거나 그럴 자유는 없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분들 절대로 그거 인정 안 해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결국 입법 못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요즘에 본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에 대하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발끈했어요.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별별 얘기들이 막 나오죠. 뭐 독재자의 후예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친일 잔재라는 말도 나오고, 지금 아주 막말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처음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 변호사 활동할 때에 이제 좀 제대로 활동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광우병 때였어요. 광우병 집회 때. 그때 그 무슨 광우병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없진 않았죠. 그러나 그때 어떻게 했어요? 3개월 동안 도심을 점거해서 아주 마비를 시켰어요. 그때 그 사람들 주장이 뭐였어요? 집회 시위의 자유, 그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쪽 저희가 주장했던 얘기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 좀 불평과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도가 넘는 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인 변호사 출신 의원 그 얘기했어요. 무조건 보장돼야 된다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신문법 기억나세요? 참여정부 시절의 신문법. 그거는 신문이 방송 겸용하는 거 금지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신문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그 유럽의 좌파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입법들 많이 했는데 참여정부 때 그거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거 기억 못하시면 곤란한데 그거 했어요. 그게 신문법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독과점이 조중동이죠. 조중동을 규제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렇지 않은 시장 사업자 한겨레 신문 격약이죠. 한경대라 그러나요? 거기를 육성하는 거예요. 그게 신문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 경협하는 거 못하게 하는 아예 확정적으로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이었어요. 그 사람들 그거 만들었어요. 그렇네. 네. 한경호네요. 근데 그때 제가 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받아난 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한 부분 미헌. 그 다음에 신문이 방송 경영하는 거 뭐라고 했을까요? 입법 정책상의 문제다. 합헌이라고 안 했어요. 입법 정책상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후에 미디어위원회에서 종편 만드는 거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결국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이니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그 사람들이 조중동에서 신문사에서 방송하는 거, 겸용하는 거 반대했었어요. 무지무지하게. 그 왜 그랬을까요? 뭐 자기네들 불리한 얘기하는 게 압도적일까 봐 그랬던 거죠. 그러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민주주의는 다양성이잖아요. 자기네들하고 다른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고 나서 또 참여정부에 한 게 또 있습니다. 제가 또 대리인으로 참여한 건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시절에 그게 취재실 통폐합이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취재실 통폐합. 각 공공기관에 행정기관에 기자들이 막 다녀요. 그거 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하면서 취재실을 하나로 만들어요. 거기서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거 언론의 자유 침해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헌법소원 냈는데 그거는 저게 각하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취재실 그거 안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대상이 없다 그래서 그때 각하됐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 야당 시절에는 표현의 자유 죽어라고 했죠. 굉장히 많이 얘기해. 그러죠? 그 다음에 여당 시절에는 또 무슨 짓을 하냐? 언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통제를 해요.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얘기들, 비판적인 얘기하는 거 아예 허용을 안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 그게 독재죠. 뭐가 독재겠어요? 그게 제가 경험한 또 이제 독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강효상 의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유튜브를 참조를 하십시오. 다만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아까 여기 그 배보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약간 좀 비슷한 건데 차원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강호상 의원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것 중에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에 관한 펜타곤 페이퍼 사건입니다. 펜타곤 페이퍼 사건. 그게 더 포스트라는 아마 영화로 아마 나왔어요. 근데 그 폭망한 영화인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거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1급 비밀이었어요. 그거를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합니다. 이게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거, 국가 기밀 누설이냐,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문제냐,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의 문제냐. 자,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언론의 자유로 났어요. 미국은 국가의 기밀, 국가가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게 바로 언론의 자유고 그 언론의 자유를 추정헌법 제1조에 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죠. 근데 말이죠. 강효상 의원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있는 몇몇 분들 쫄았어요. 쫄아. 야, 이거 정말 큰일 날 짓을 했나 보다. 정말 큰일 날 짓일까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가 발달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발전합니다. 뭘 알아야, 그죠? 국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정리해서 언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나는 놀랐어요. 이번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헌법교과서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헌법교과서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기본과 상식에 다 안 맞다 그랬죠. 이 문제를 놓고. 그거 기억나세요? 그랬어요. 근데 국가가 정보를 통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헌법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 이론입니다. 무시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단정적으로 이게 기본과 상식에 반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지금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정부는 말이죠. 집권하자마자 한 것이 뭡니까? 지상파 방송 우리 저 강규영 교수님 자른 것처럼 언론부터 장악했어요. 그죠? 그 다음이 뭐죠? 저같이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자르면서 사법 장악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전에 참여정부가 패족처럼 물러났을 때 그리고 그 물러난 이후에 광흥창 뭐 이런 데서 뼈저리게 아마 본인들이 반성하고 고민하면서 만들었을 거예요. 야, 우리 정권 잡으면 얘네들 때문에 졌다. 방송, 여전한 기득권, 그죠? 그 다음에 법조계, 인물들 이거부터 쳐야 된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이룩하고자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주류 교체죠. 대한민국을 교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노론이 친일파가 되고 친일파가 뭐라 그랬어요? 독재자가 됐다 그랬어요. 반공을 빌미로 독재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기득권 세력이라 그랬어요. 지금 적폐청산, 사법농단, 국정농단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홍콩 얘기 자꾸 나오는데요. 우리 저절로 공짜로 얻은 자유입니다. 우리한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삽질하는 바람에 정권 겨우 찾아왔어요. 정말 우리 자유 찾아야 돼요. 지금 자유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만 제가 드릴게요.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정권 뺏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권을 뺏긴 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 반성해야 돼요. 스스로 개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젊은이들 우리하고 좀 생각이 많이 달라요. 정말 이 젊은이들 BTS나 청소년 축구 보셨던 것처럼 세계 속에서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회나 미래를 주려고 할 생각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친구들, 우리 어른들이, 특히 우파 사람들, 자유한국당 사람들 기득권 가지고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정권을 다시 교체하기 위한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